이번 시간은요, 아이들의 놀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문화 요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어떤 특정 사회권, 문화권에 살고 있죠. 이 어느 사회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있느냐,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연 아이들의 놀이가 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차이가 전혀 없이 늘 똑같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명제를 해보면요. 유아의 놀이는 사회나 문화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에 살고 있느냐, 중세 사회에 살고 있느냐, 현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문화가 놀이를 선호하는 문화냐, 놀이를 저해하는 문화냐, 아니면 폭력적인 문화이냐, 평화로운 문화이냐, 아니면 도심의 문화냐, 시골의 문화에 따라서 아이들의 놀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잘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대신에 전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전 이런 건 해본 적 없어요. 해봤어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들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좀 돌이켜 보더라도 스스로가 아마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후의 연구를 보면요. 멕시코, 미국의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태도는 차이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연구가 나왔을까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스테벤슨의 연구를 보면요. 또 일본과 미국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태도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여러 버전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비교한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면요. 일본 엄마와 또 한국인 아빠가 있다면 일본 문화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동양과 서양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국경과 아니면 지역적으로 도심, 시골, 서울과 뭐 제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아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와 농어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도시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건물이 있고 인공적인 자원이 많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농어촌은 어떨까요? 자연환경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물리적인 환경을 한번 염두에 두는 가운데 보시면요. 도시의 유아는 일단 혼자 놀이를 좀 많이 했대요. 네. 그리고 농어촌 유아들은요. 연합놀이 있죠? 이건 뭐죠? 함께 모여가지고 노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적 놀이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도심의 아이들이 좀 냉정하고 까칠하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농어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넉넉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의 농어촌에는요, 유아를 살펴보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한 동네에 아이가 두세 명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아이들의 사회적 놀이는 좀 드러나지는 않겠죠. 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동일한 어떤 수라든가 동일한 어떤 연령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도심과 농어촌만의 차이를 봤을 때는 이렇게 혼자 놀이 내지는 사회적 놀이의 선호도가 달랐다고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렌시에 의한 연구인데요. 아프리카의 리베리아 아동들의 일상적인 놀이를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은 뭐죠? 아이들이 누군가가 날 관찰하고 있구나, 나를 실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상황을 관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놀이 기회를 갖고 있대요.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요, 어른들과 함께 가사노동을 할 수도 있겠고 생산을 야기해야 되는 생산성을 야기하는 직업과 관련돼 있는 놀이를 할 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하면서도 짬짬이 논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요, 이 아이들은요 농사짓기를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요 어른들과 함께 밭, 그다음 추수 이런 거 다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틈새를 발휘해서 극적인 재미를 연출을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농사짓기를 하거나 천을 짠다든지 추수하기와 같은 역할놀이를 즐긴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경험이 있는 것이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정말로 농사를 지었고 천을 짜가지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추수를 통해 가지고 어디다 내다 팔기도 하고 본인들이 식량으로 이제 먹었겠죠. 이게 일이었는데 일을 모방하고 일을 흉내낸 역할놀이를 즐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들, 고전적 놀이 이론을 보면 연습놀이라는 게 있었죠. 역할놀이는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 성인이 되어